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단원 전기철도 설비를 들어갑니다. 이 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기출 비중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재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고 이 전기철도 설비 파트 자체가 내용이 적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용이 적은 만큼 이 부분에서 기출 확실하게 챙겨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전기철도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것 위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는 레일, 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전선과 급전선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급전선은요, 우리가 전기철도 차량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입니다. 말 그대로 전선 그 자체를 급전선이라고 하는데, 급전선로는 이 급전선을 포함하면서 이 급전소가 설치되는 그 모든 경로에 필요한 그 시설물을 다 총괄하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급전선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은 가선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으로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레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아닌 것은 이 대표적인 오답으로 지중 조가선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도 가공, 강체, 제3레일도 기억을 해주시고, 오답에는 지중 조가선 방식이 있더라.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우리가 장기 과전압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20ms 이상인 과전압을 말한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전기철도의 전력 수급 조건입니다. 우리가 수선선로의 전력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아래 공칭 전압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공칭 전압으로는 우리가 22.9kV, 154kV, 그리고 345kV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차선로의 전압입니다. 우리가 이 전차선로, 이 직류일 때 이 급전전압 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 각각의 이 항목 있죠? 최저 연구전압, 공칭전압, 최고 연구전압, 최고 비연구전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과전압에 대해서 이 수치들이 잘 맞는지 보기에서 다 나오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표를 다 외우는 것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답 예시만 알려드리면, 이 직류 방식 급전 전압에 대해서 이 장기 과전압이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과전압은 1269 그리고 2538이지만 이 값이 아닌 다른 틀린 보기로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류 방식 급전 전압도 있는 거 한번 쭉 읽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철도의 변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전소의 용량에 관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기출문제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변전소의 용량은 급전 구간별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에서 1시간이에요. 1시간. 1. 1시간 최대 출력도는 순시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연장 급전 등 부하의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하나를 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변전소의 설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급정용 변압기 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출에 나오는 것만 정직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 우리가 정직한 교수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교수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류 전기철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3상 정류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류 전기철도의 경우에는 3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교수로 외우도록 합니다. 같이 다시 복습을 해보면, 직류의 경우에는 3상 정류기용 변압기, 그리고 교류의 경우에는 3상 그리고 스코트 결선 변압기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어디서요? 급전용 변압기에서 이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철도의 전차 선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차선 가선 방식이라고 나와있죠. 말 그대로 전차선에 전선을 설치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 종류에는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레일 방식을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오답으로는 지중 조가선 방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오답이에요. 오답의 예시로 지중 조가선 방식이 있다. 그 다음은요, 지하철의 전력 공급 개통도가 되겠고, 그 다음은 가공단선식, 가공복선식, 제3계도 그림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과의 절연 이격거리입니다. 그 다음 표는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로, 우리가 문제에서 이 표를 구별을 할 때는 우리가 이 해당 키워드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건조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류 750V에서 우리가 동적이든 정적이든 비오염이든 오염이든 모두 다 25가 되겠습니다. 25.
우리가 25로 다 같기 때문에 가져가기 쉽죠. 그리고 단상교류 25,000V의 경우에는 동적 비오염에서 170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전차선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를 보게 되면 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직류 750V일 때도 역시 다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상교류 25,000V일 때 동적에 17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볼 것은 우리가 단상교류 25,000V에서 정적일 때 우리가 몇이다? 우리가 270이다. 100만 더해서 270만 따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급전선로와 기선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두 친구를 한꺼번에 지금 다룬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도 이 두 가지가 헷갈리게 혼용되어서 비교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 우리가 급전선로의 가번을 보시면요.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데 이 급전선 자리에 갑자기 기선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기선로는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기선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번을 보시면 기선로는 비재련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건 변압기 중섬점과 공통 접지에 접속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기선로 대신에 우리가 갑자기 급전선을 넣습니다. 급전선은 이걸로 접속한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내용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급전선로와 기선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인데요. 이 친구는 이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교류 25,000V에서 정적인 경우에 456이 아니라 4570이다. 4570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차선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차선의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열차 통과 속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다. 우리가 설계 속도를 보시게 되면요.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350부터 시작해서 50씩 작아집니다. 350, 그리고 300, 그리고 250, 200, 150. 근데 여기만 좀 달라요. 150에서 30만 뺍니다. 그래서 여기 30 빼서 120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역시 50을 빼서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등급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350일 때는 350km급, 300 이하일 때는 300km급, 250 이하일 때는 250km급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300kg급과 250kg급에서 기울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물었다면 0 또는 250kg급일 때는 1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를 이제 같이 암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우선 350부터 시작해서 50씩 내려가고 150에서는 마이너스 30을 하고 이렇게 쭉 틀을 한번 짭니다. 틀을 짜고 기울기는 0을 2번 씁니다. 0 2번 쓰고 1, 2, 3, 4 순서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친구는요. 이 친구들을 모두 다 더하면 10이 나옵니다.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0, 0, 1, 2, 3, 4, 10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0과 1이 출제되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차선로 설비의 안전율입니다.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경동선의 경우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선의 경우에는 안전율이 2.2 이상이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이렇게 묻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로는 교류 전차선 그리고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이 세 가지만 보인다면 그냥 우리가 바로 5m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우리가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철도 차량 설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철도 차량 설비의 절연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입니다. 우리가 이 해당 과목에서 역률 값을 물었다. 그때 무조건 정답은 0.8이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이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률만 보더라도 0.8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선로의 유효 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0.8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 역률 0.8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회생제동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전차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철도 차량의 전기설비의 전기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역시 우리가 그다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올 부분은 제가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필해기의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필해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 보기에서 우리가 밀봉형이 정답인데 개방형이라고 나옵니다. 개방형이라고 나온 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개방이 아니라 밀봉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감전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류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의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많죠.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류일 때와 직류일 때를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류일 때 우리가 순시 조건이 우리가 t가 0.5초 이하일 때는 우리가 몇이죠? 우리가 최대 허용 접촉 전압 시료값이 670V입니다. 우리가 다른 수치값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670, 65, 60 여기는 535, 150, 120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670V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잘 나오냐?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을 우리가 교류일 때는 25V 시료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직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직류일 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이 60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류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는 순시 조건 t가 0.5초 이하일 때는 670V가 되고 작업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시료값인데 25V를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류일 때는 우리가 60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일 전위의 접촉 전압 감소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요. 직류전기철도 급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이쁘게 맞는 선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 세 친구가 옳은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고 오답의 예시로 등전이 본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오답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직류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우리가 1번 고장 조건에서 레일 전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도성 구조물 접지에 보강이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전압 제한 소자를 적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선 도체의 보강, 네 번째 보행 표면의 절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 오답으로는 등전이 본딩이 있다. 우리가 등전이 본딩만 챙겨가시는 것이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일 전위의 접촉 전압 감소 방법으로는 오답에 등전이 본딩이 있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식, 즉 전기 부식 방지 대책입니다. 이 방지 대책은 우리가 전기철도 측도 있고요. 즉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전기철도 측 그리고 매설금속체 측에서 전식 방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친구에서 우리가 전기철도 측의 대표적인 정답으로는 우리가 변전소 간 간격 축소, 그리고 레일본대 양호한 시공, 장대 레일 채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금속체 측에서는 배류장치 설치, 절연 코팅, 매설금속체 접속부 절연, 그리고 저준위 금속체를 접속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출제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가 섞여서 헷갈리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전기철도 측의 전기 부식 방식 또는 전기 부식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매설금속체 측의 정답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면 오답이 되겠죠. 오답 예시로 배류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매설금속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설금속체 측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이게 옳은 선지로 나오고 있고 이 변전소 간격 축소는 우리가 전기철도 측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설금속체 측 하에서는 우리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친구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설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입니다. 여기서 챙겨가실 점은 이 마지막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직류전기철도 시스템의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전류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이격시켜야 하며 주행레일과 키워드에서 주행레일이 보이면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레일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숫자 1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레일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파 장애 방지입니다. 전차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자파 또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거 간단하죠? 이 전파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역시 노란 색깔로 된 부분이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전기철도 단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끝났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빈칸은요, 변전소의 용량에서 우리가 몇 시간 최대 출력인지 이걸 배웠는데 몇 시간일까요? 이거는 1시간이 되겠습니다. 1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변전소의 설비에서 급전용 변압기에 대해서 직류, 교류일 때 우리가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법으로 정직한 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의 경우에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교류일 때는 삼상 스코트 결선의 변압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여기는 1시간 최대 출력이 되고, 우리가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의 경우에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 교류의 경우에는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전차선 가전 방식의 종류입니다. 차례대로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레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오답으로는 지중 조가선 방식이 있었다. 다음,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 제가 이 표를 빈칸으로 뚫어왔는데요. 직류 750V일 때 동적이든 정적이든 모두 다 25였습니다. 여기는 25, 여기도 25, 여기도 25, 여기도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상교류 25,000V에서 동적 비오염의 경우에는 170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표를 같이 암기를 하게 되면요, 직류 750V에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25, 여기도 25가 되고, 마찬가지로 단상교류 25,000V의 동적에 해당되는 내용은 170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0. 그리고 우리가 정적은 우리가 170에서 100만 더하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단상교류 25,000에서 정적의 경우에는 27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를 채워보게 되면 25, 그리고 170, 여기도 이렇게 17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4번과 5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내용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 가부터 라까지 이 윗부분은요, 우리가 급전선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전선로와 여기 5번 기선로에 대해서 비교해서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전선로, 그래서 가번은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기선로의 경우에는 비절연 보호도체, 매설 접지 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건 변압기 중선점과 공통 접지에 접속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에 관한 규정입니다. 단상교류 25,000V에 대해서 우리가 정적만 외우기로 했어요. 정적일 때는 456이 아니라 457이다. 4570mm를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570. 그 다음은 전차선의 기울기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350부터 시작해서 50, 50, 50, 50, 50의 차이를 갖다가 150에서만 마이너스 30을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속도 등급은 우리가 따라갑니다. 350 이하일 때도 350km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틀을 짰다면, 이렇게 틀을 짜고 암기를 했다면 우리가 기울기는 0부터 시작합니다. 0, 0,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4. 그리고 이 모든 친구를 다 더한 값이 이 마지막 값 10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0, 0, 1, 2, 3, 4, 10이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 300kg급과 250kg급의 기울기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차 설비의 안전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경동선인 경우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선은 2.2 이상이다. 그리고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우리가 문제 키워드에서 교류 전차선 그리고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묻는다. 그때는 반드시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격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은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과목에서 역률을 묻는다. 그럼 무조건 0.8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차량이라고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억 안 나더라도 우리가 이 과목에서 역률을 묻는다. 그럼 무조건 0.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의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 그리고 그 다음은 직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의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 값은요, 이 친구만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교류일 때 순시 조건이 0.5초 이하일 때 몇 볼트였죠? 이 친구는 670볼트입니다.
그리고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교류에서는 우리가 25V예요. 25V 실효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직류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을 60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값들 670V, 25V 실효값, 그리고 60V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면 670, 25, 그리고 60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일 전위의 접촉 전압 감소 방법인데요. 우리가 직류 전기철도의 급전 시스템의 내용만 봤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오답의 예시만 같이 기억하기로 했죠. 우리가 예시는 등전이 분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부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가와 나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측면을 읽어보면 변전소 간 간격 축소, 그리고 두 번째 레일 본드의 양호한 시공, 세 번째 장대 레일 채택, 마지막 네 번째 절연 도상 및 레일과 침목 사이의 절연층의 설치. 이 가번은요, 전기철도 측에 관한 전기부식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은 우리가 매설 금속체 측에 해당되는 대책이 되겠고, 같이 읽어보면 배류장치 설치, 절연 코팅, 그리고 매설 금속체 접속부 절연, 그리고 저준위 급속체를 접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철도 측과 매설 금속체 측이 헷갈리게 섞어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주행 레일의 키워드가 나왔다. 이때는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레일 나오면 1m이다. 그 다음은 전자파의 장애 방지입니다. 가번 보시면요. 전차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자파 또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은요.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입니다.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뭐였죠 이거?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